타닥타닥 타오르던 갈탄 난로의 온기, 그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양은 도시락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어느 겨울 11살 철수의 교실을 하얀 증기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채웠던 그날의 소동.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따뜻하고도 짭짤한 추억 한 조각을 지금 꺼내어 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를 계속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코끝이 시려 옴을 느끼며 철수는 눈을 떴다. 창호지 바른 문 틈새로 스며드는 뼛속 시린 한기보다 먼저 철수를 깨운 것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도마 소리였다. 탁탁탁탁. 어머니였다. 철수는 두꺼운 솜니부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가 이내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밥 짓는 김 냄새에 이끌려 꼼지락꼼지락 몸을 일으켰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방 안, 윗목에 놓인 자릿기 대접에 물은 살얼음이 껴있었다. 철수는 오들오들 떨며 부엌으로 통하는 쪽문을 살며시 열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뽀얀 수증기 속에서 어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네모난 양은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고 계셨다. 그 시절 우리네 도시락이 으레 그렇듯 밥의 비율은 7알이요. 반찬의 자리는 나머지 귀퉁이 3알이 전부였다. 어유, 우리 철수 일어났어? 얼른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어머니는 밥주걱을 내려놓으며 붉게 튼 손으로 도시락 반찬 칸을 채우기 시작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훗날 대참사의 씨앗이 될 묵은지 볶음이었다. 들기름에 달달 볶아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김치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지만 한편으론 어린 철수의 마음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저 녀석은 언제나 통제가 불가능한 시한폭탄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김치를 꾹꾹 눌러 담고는 혹여나 국물이 셀까 봐 밥알로 김치 주변을 댐처럼 막으셨다. 그리고는 비장의 무기인 양 얇은 비닐 한 장을 도시락 뚜껑 사이에 끼워 넣으셨다. 철수야, 오늘 반찬 김치 볶은 거다. 맛은 있는데 국물이 좀 많아. 가방 흔들지 말고 조심히 들고 가야 한다. 알았지? 책에 국물 묻으면 곤란해. 어머니의 당부는 단호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은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과 따끈한 온기. 그것은 단순한 점심 한 끼가 아니라 추운 겨울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 아들의 등 뒤를 지켜줄 난로이자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철수는 보자기에 도시락을 야무지게 싸서 책가방 가장 깊숙한 곳, 교과서들 사이에 고이 모셨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다. 어머니의 꼼꼼한 비닐 방어막도 철수의 조심성도 교실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갈탄 난로의 맹렬한 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것임을. 부엌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의 장독대를 비췄고 철수의 가방 속에서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김치 냄새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한 아침, 철수는 씩씩하게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문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동장군이라 불리던 그 시절의 겨울바람이 철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털실로 짠 목도리를 코까지 칭칭 감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옷깃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고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센 논밭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춥다 추워. 철수는 잔뜩 웅크린 채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평소라면 친구들과 눈뭉치를 던지며 뛰어갔을 이 길을 오늘은 아주 신중하게 걷기 시작했다. 등 뒤에 매달린 네모난 책가방,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김치 도시락 때문이었다. 국물 새니까 조심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철수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펭귄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발을 떼었다. 뽀드득 뽀드득. 꽁꽁 언 땅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달그락하는 금소금이 들려올 때면 철수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그 소리는 도시락통과 수저통이 부딪히는 경쾌한 리듬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저만치 앞서가는 영호가 보였다. 코를 훌쩍이며 걷던 영호가 철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철수야, 같이 가. 영호가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려 하자 철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뛰지 마. 나 오늘 뛸 수 없어. 영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멈춰섰다. 철수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영호에게 다가가 비장하게 속삭였다. 오늘 국물 있는 반찬 싸왔어. 그 한마디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 시절 우리에게 도시락 국물이 책에 배는 것만큼 끔찍한 재앙은 없었으니까. 둘은 나란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학교를 향해 걸었다. 칼바람이 불어와 귀가 떨어져 나갈 듯 아렸지만 신기하게도 등만큼은 따뜻했다. 갓 지은 밥을 눌러 담은 양은 도시락의 온기가 가죽 가방을 뚫고 등허리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뒤에서 따뜻한 손바닥으로 등을 받쳐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온기에 의지해 심리기를 걸었다. 헐거워진 운동화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 멀리 학교 정문의 낡은 교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걷는 아이들의 행렬 속에 섞여 철수는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등 뒤의 도시락은 여전히 뜨거웠고 진짜 위기는 교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라는 것을 철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드르륵 마이너스 나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교실은 바깥만큼이나 냉랭했다. 칠판 지우개를 터느라 뽀얗게 쌓인 분필 가루가 아침 햇살에 춤을 추고 있었고 왁스칠을 잔뜩 먹인 나무 바닥에서는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났다. 야, 당번 누구야? 빨리 불 피워. 벌써 도착한 아이들이 손을 호호 불며 아우성을 쳤다. 오늘의 주번은 덩치 큰 만수였다. 만수는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구석에 놓인 양동이를 들고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묵직한 갈탄과 조개탄을 한가득 담아 낑낑거리며 돌아왔다. 교실 중앙 그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검은색 주물난로. 그것은 겨울철 교실의 심장이자 아이들의 생명줄이었다. 만수가 난로 뚜껑을 열고 신문지와 소시계를 구겨 넣은 뒤 성냥을 그었다. 치익 마이너스 유황 냄새와 함께 불꽃이 일었다. 처음에는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라 아이들이 콜록거렸지만 이내 갈탄에 불이 옮겨붙자 난로는 우웅 마이너스 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차가웠던 무쇠 난로의 몸체가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자 교실 안의 공기도 180도 바뀌었다. 난로 주변은 순식간에 명당 자리가 되었다. 등교하자마자 언 손과 발을 녹이려는 아이들이 난로 주변으로 다닥다닥 붙어 섰다. 마치 어미 닭품을 파고드는 병아리 떼 같았다. 아, 따뜻하다. 철수도 가방을 내려놓고 그 틈에 끼어들었다. 꽁꽁 얼었던 손을 난로 가까이 대자 찌릿찌릿한 통증과 함께 온기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젖은 장갑을 난로 안전망에 걸어 말리는 아이, 양말이 젖었다며 발을 들이미는 아이, 그 와중에 난로 열기에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아이들. 교실은 금세 훈훈한 열기와 아이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 찼다. 난로 연통이 연결된 천장 부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창문의 성에가 녹아 물방울이 되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평화롭고 나른한 풍경 속에서 철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도시락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제 저걸 올려놔야 하는데. 겨울철 교실의 국룰국민 룰이자 가장 중요한 의식. 바로 도시락 데우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난로 위는 이미 먼저 온 아이들이 던져놓은 도시락들로 자리가 차기 시작했다.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한, 아니 누룽지를 만들기 위한 아이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는 순간이었다. 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꺼내 들었다. 김치 국물의 위협 속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겠다는 본능은 철수를 난로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직전 교실은 난로를 중심으로 한바탕 전쟁터가 되었다. 칠판 지우개를 털고 돌아온 주번이 선생님 오신다.
라고 외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아이들은 가방에서 네모난 양은 도시락을 꺼내 들고 난로 앞으로 돌격했다. 야, 밀지 마. 내 거 떨어지잖아. 아, 비켜봐. 나 맨 밑에 놓을 거야. 당시 난로 위 도시락 쌓기에는 암묵적인 계급과 룰이 존재했다. 난로 뚜껑에 직접 닿는 맨 아랫줄은 로열석이었다. 이곳은 화력이 가장 좋아 점심시간이 되면 바닥에 바삭하고 고소한 누룽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자리였다. 그 위로 2층, 3층 올라갈수록 열기는 식어갔고 꼭대기층인 10층 즈음에 놓인 도시락은 그저 찬 기운만 가신 미지근한 밥을 먹어야 했다. 그러니 누구나 맨 아래를 원할 수밖에. 철수는 잽싸게 빈틈을 노렸다. 마침 1분단 아이들이 도시락을 쌓아 올린 탑이 살짝 기우뚱한 틈을 타 철수는 자신의 노란색 도시락을 가장 뜨거운 난로 뚜껑 정중앙, 그야말로 불지옥 바로 위에 안착시켰다. 오케이, 오늘은 누룽지 제대로 나오겠는데? 철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싸주신 묵은지 볶음이 밥알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눌어붙을 상상을 하니 벌써 군침이 돌았다. 철수의 도시락 위로 친구들의 도시락이 층층이 쌓여 올라갔다. 철커덕 달그라.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어느새 난로 위에는 피사의 사탑보다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도시락 15층 석탑이 2개나 완성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현대 미술 작품 같기도 했고 아이들의 배고픔이 만들어낸 기이한 토템 같기도 했다. 맨 아래에 깔린 철수의 도시락은 그 엄청난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철수는 간과하고 있었다. 자신이 깐 자리가 단순한 명당이 아니라 엄청난 고열이 직접 전달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 속에는 국물이 자작한 김치볶음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꽉 닫힌 알루미늄 통 안에서 액체가 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11살 철수는 물리 법칙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 그저 누룽지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철수는 스스로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른 셈이었다. 자자, 자리에 앉아. 뒷문이 드르륵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아이들은 후다닥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철수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지만 시선은 자꾸만 난로 위의 위태로운 탑 그 가장 밑바닥에 깔린 자신의 도시락을 향해 있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의 굵은 손가락이 풍금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낡은 풍금은 삐거덕거리며 힘겹게 소리를 토해냈다. 음악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불렀지만 철수의 입은 붕어처럼 뻐끔거릴 뿐 마음은 콩밭 안이 난로 위에 가 있었다. 창가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낀 공기 중을 유영하며 교실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난로의 열기 때문에 교실 안은 춘곤증이 온 듯 몽롱했다. 선생님의 풍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올 무렵 철수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꼬르륵 마이너스. 적막한 순간을 뚫고 나온 소리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느껴졌다. 철수는 화들짝 놀라 배를 움켜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짝꿍 영희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느라 듣지 못한 눈치였다. 아침에 찬바람을 맞으며 걸어온 탓인지 아니면 난로 위에서 익어가는 밥냄새 때문인지 허기가 맹렬하게 밀려왔다. 수업 시간은 왜 이리도 더디게 흐르는지. 칠판 위에 걸린 둥근 시계의 초침은 엿가락처럼 늘어진 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철수는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를 하며 시간을 때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도시락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금쯤이면 밥이 따끈따끈해졌겠지? 김치 국물이 밥에 싹 스며들어서 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난로 쪽을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난로 위에 쌓인 도시락 탑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끓고 있는 난로 안의 갈탄들이 자리를 잡느라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락 안의 내용물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미세하게 시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압력밥솥에 추가 돌아가기 직전에 그 불길하고도 긴장되는 소리. 선생님의 풍금 소리에 묻혀 다른 아이들은 듣지 못했지만 맨 밑바닥에 도시락을 둔 철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꽂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너무 뜨거운가? 이 철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당번에게 말해서 위치를 좀 바꿔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 선생님은 칠판에 악보를 그리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어갔다. 철수의 시선은 이제 난로에서 때려야 뗄 수가 없었다. 난로 주변의 공기가 아른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아지랑이가 아니라 다가올 대참사를 예고하는 전조 현상이었다. 철수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3교시 산수 시간이었다. 칠판에는 선생님이 분필로 꾹꾹 눌러 쓴 덧셈과 뺄셈 문제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연필 꽁무니를 물어뜯으며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정막만이 감도는 교실, 들리는 것은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타닥거리는 난로 소리뿐이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창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실려온 것인가 싶을 정도로 옅은 냄새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냄새는 교실 공기의 입자 하나하나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푹 삭은 묵은지가 고온의 열을 받아 급격하게 산화되면서 뿜어내는 시큼하면서도 짭조름하고 어딘가 매캐한 냄새였다. 킁킁. 맨 앞줄에 앉은 반장이 먼저 코를 벌렁거렸다. 뒤이어 옆 분단의 짝꿍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공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야, 무슨 냄새 안 나냐? 누가 방귀 뀌었어? 냄새 지독하다.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선생님도 문제를 풀다 말고 뒤를 돌아보시며 코를 찡긋하셨다. 냄새는 난로를 기점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철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냄새의 진원지가 바로 자신의 도시락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꾹꾹 눌러 담아주신 묵은지. 그 녀석이 난로의 맹렬한 열기를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철수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교과서를 펴놓고 있었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철수의 온 신경은 난로 위 그 위태로운 도시락탑의 맨 아래층에 쏠려 있었다. 제발, 제발 참아줘. 조금만 더 버티면 점심시간이야. 철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냄새는 점점 더 농밀해졌다.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방귀 냄새 따위가 아니었다. 아주 강력하고 농축된 김치가 끓고 있는 냄새, 아니 거의 타고 있는 냄새에 가까웠다. 저기 봐. 연기 난다. 누군가 난로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난로 위로 집중되었다. 그 시선의 끝에 철수의 노란 양은 도시락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찰나의 순간 철수의 도시락은 더 이상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P. 마치 기차 화통이 삶아지는 듯한 혹은 압력밥솥에 추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도시락 내부의 압력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이다. 어머니가 국물이 새지 말라고 정성스럽게 끼워둔 비닐막은 뜨거운 열기에 녹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밥알로 쌓은 댐조차 끓어오르는 김치 국물의 파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철수의 도시락 뚜껑과 본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붉은색 용암 같은 액체가 거품을 물고 비집어 나오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거품은 마치 화산 폭발 직전의 마그마처럼 위협적이었다. 으악, 저거 뭐야? 김치 국물이다. 넘친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맨 아래층에서 시작된 반란은 그 위에 쌓인 평화로운 도시락들의 안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끓어 넘친 국물은 철수의 도시락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 시뻘건 자국을 남기며 난로의 뜨거운 주물 뚜껑 위로 낙하할 준비를 마쳤다. 냄새는 이제 수상한 수준을 넘어섰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신김치 끓는 냄새가 교실의 모든 산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눈이 매울 정도였다. 칠판 앞에 서 계시던 선생님마저 당황하여 분필을 떨어뜨리셨다. 저거 누구 도시락이야? 당번. 빨리 가서 내려. 선생님의 호통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철수는 알고 있었다. 붉은 액체 한 방울이 똑 하고 난로의 가장 뜨거운 몸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철수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철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내 소중한 점심밥이,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온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국물이 난로에 닿는 순간 발생할 그 끔찍한 소리와 연기를 상상하며 철수는 질끈 눈을 감았다. 치익. 예상했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흉폭한 소리가 교실을 뒤흔들었다. 치익 마이너스. 마치 거대한 뱀이 다리를 틀며 위협하듯 날카롭고 긴 파열음이 교실의 공기를 갈랐다. 뜨겁게 달궈질 대로 달궈진 무쇠 난로의 표면에 닿은 김치 국물은 그 즉시 기화하며 엄청난 양의 흰 연기를 토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다.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이 고열에 타면서 만들어낸 매운맛 최루탄이었다. 순식간에 교실 중앙은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콜록, 콜록. 으악, 눈 매워. 불난 거 아니야? 선생님. 아이들은 코를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열기 위해 뛰어다녔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연기를 피해 뒷걸음질 쳤고 영문을 모르는 뒷자리 아이들은 책상 위에 올라가 고개를 빼고 구경하느라 바빴다. 교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선생님은 황급히 교탁 아래에 있던 두꺼운 목장갑을 끼고 난로 앞으로 돌진하셨다. 연기 속에서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뒤로 물러나. 창문 활짝 열어. 선생님은 연기를 해치고 도시락 15층 석탑 해체 작업에 돌입하셨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내려놓는데 이미 도시락들도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 있어 쉽지 않았다. 달그락 쿵. 도시락들이 책상 위로 긴급 대피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원흉, 맨 아래층에 깔려있던 철수의 도시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수의 도시락은 처참했다. 노랗던 양은 몸체는 그을음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뚜껑 주변에는 말라붙은 붉은 국물 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전쟁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다. 선생님이 철수의 도시락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마지막 국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최후의 비명처럼 치 소리를 냈다. 이거 김철수 도시락이지? 녀석 아주 김치찌개를 끓였구나. 끓였어. 선생님의 핀잔에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서도 아이들은 이 상황이 마냥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붉어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찬바람이 자욱한 연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지만 교실 구석구석 베어버린 탄 김치 냄새는 철수의 부끄러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 소동 끝. 철수는 나와서 난로 주변 닦아라. 철수는 걸레를 들고 터덜터덜 나갔다. 난로 주변엔 하얀 소금기와 붉은 얼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쓱싹쓱싹 난로를 닦으며 철수는 생각했다. 오늘 점심은 다 먹었구나. 다 타서 못 먹을 텐데.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철수는 몰랐다. 고열과 압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4교시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책상을 붙여 점심 대형을 만들었다. 오전에 한바탕 소동을 겪은 탓인지 아니면 교실 가득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는지 아이들의 젓가락질은 여느 때보다 분주했다. 철수는 쭈뼛거리며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다. 그을음이 잔뜩 묻은 뚜껑은 뻑뻑해서 잘 열리지도 않았다. 숟가락으로 틈새를 비틀어 뽕 하고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과 함께 강렬한 향기가 훅 끼쳐왔다. 우와. 옆에 있던 영호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철수의 도시락은 예술이었다. 위쪽의 밥은 붉은 김치 국물이 골고루 스며들어 먹음직스러운 주홍빛을 띠고 있었고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튀겨지듯 익어 있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밥은 타서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딱 맛있게 눌어붙은 상태였다. 고온의 난로 열기가 압력솥 역할을 하여 묵은지는 흐물흐물하게 푹 익었고 밥알 하나하나에 깊은 감칠맛을 코팅해 놓은 것이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찔러 넣었다. 파사삭 마이너스 바닥에 누룽지 긁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 맛이야. 탄맛이 살짝 스치고 지나간 뒤 구수한 누룽지의 맛과 새콤하고 매콤한 묵은지의 풍미가 입안에서 왈츠를 췄다. 돼지고기 한 점 없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맛이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왜 국물이 셀까 걱정하셨는지 그 국물이 밥과 맞나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다. 야 철수야. 나 한 입만. 나도. 내 계란말이랑 바꾸자.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었다. 소시지 반찬을 싸온 부잣집 아들 녀석도 멸치볶음만 싸온 녀석도 모두 철수의 김치 누룽지밥을 탐냈다. 철수는 짐짓거만한 표정으로 친구들의 숟가락 위에 밥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자 얘다. 대신 너는 콩자반 내놔. 오전 내내 철수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서로의 반찬을 집어먹고 도시락 뚜껑에 물을 받아 마시던 그 시간. 입가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묻고 교실 안은 여전히 쿰쿰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부른 점심시간이었다. 숟가락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텅 빈 도시락통을 울릴 때까지 철수의 행복한 점심은 계속되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종례가 끝나고 우르르 교문을 빠져나오는 아이들의 등 뒤로 붉게 타오르는 겨울 노을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침에 그토록 매서웠던 칼바람도 해 진력이 되자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철수는 텅 빈 도시락 가방을 메고 타박타박 집으로 향했다. 달그락. 아침에 그 묵직하고 긴장감 넘치던 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가볍고 경쾌한 소리만이 등 뒤에서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철수의 코끝에는 여전히 쿰쿰하고 시큼한 냄새가 맴돌았다. 교복 소매기새도 털실로 짠 목도리에도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도 그날의 격렬했던 김치 대소동의 흔적이 훈장처럼 깊게 배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하게 배를 채워준 포만감의 증거 같아서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코를 킁킁거리며 걷다 보니 문득 낮에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난로 위에서 시뻘건 거품을 물고 끓어오르던 도시락, 선생님의 다급한 호통 소리, 매캐한 연기 속에서 콜록거리면서도 깔깔대던 친구들의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던 그 환상적인 김치 누룽지밥의 맛.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느껴졌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밥을 짓는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정겨운 냄새들 사이로 철수의 옷에 밴 김치 냄새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부엌에서 나오시던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철수를 보자마자 코를 찡긋하시며 웃으셨다. 어유 우리 아들. 오늘 학교에서 김치 장사라도 하고 왔니? 온몸에 냄새가 진동을 하네. 철수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그게요 오늘 도시락이 난로 위에서. 안 봐도 뻔하다. 다 안 태워 먹고 용케 먹고는 왔냐? 어머니는 타박 대신 따뜻한 손길로 철수의 엄보를 감싸주셨다.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아랫목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교실을 가득 채웠던 그 강렬한 냄새는 언젠가 어른이 되어 이 시절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따뜻한 추억의 향기가 될 것임을 11살 철수는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